네. 우선 지금 주간 1, 2회 질문이 주간 학습지하고 주간 테스트는 풀어보셨죠? 주간 학습지하고 주간 테스트 1, 2회 같은 경우에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쌤이 어제 영상을 아예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주간 1, 2회 친구들이 어려워할 법한 BT 그래프 작도, 평균값 이용, 공식 이용하는 문제들은 다 풀어서 지금 업로드 중이거든요. 그래서 다 들을 필요는 없고요. 운동의 법칙까지 설명해서 1, 2, 3교시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1교시하고 2교시 앞부분까지가 주간 1회, 2회, 학습지 1회, 2회 문제풀이. 그 다음에 운동의 법칙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들 있잖아. 금요일 친구들한테 미안한데 그걸 찍느라고 1, 2법칙은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 3법칙하고 2, 3법칙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올라가져 있고요. 그래서 규리가 좀 찍어달라고 해서 그 부분 같이 찍었는데 시간이 저걸로 하면 너무 많이 걸리는 듯한 느낌이야. 자, 전체적으로 이제 질문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쌤이 뭐 조교쌤이 매일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너네 주말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토요일 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막 뒤에 일정들 있고 이래버리잖아.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월요일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5시 반에서 6시 20분 그때 내가 직접 질문 받거나 아니면 개념 쌤 와가지고 저 이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개념 안 잡혔어요. 이러한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월요일하고 금요일 다음 주부터 5시 반에서 6시 20분에 쌤 항상 솔직히 이야기하면 쌤 4시쯤에 와. 집에서 육아하기 싫어가지고 잡혀있으면 육아해야 되니까 육아하는 것보다 나와서 일하는 게 훨씬 편해. 그래서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 친구들 이렇게 오시면 좀 질의응답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왜 쌤이 운동의 법칙 들어갈 때 다 물리 집어 던진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아시겠죠? 등가속도 운동 이야기할 때 버릴까? 2, 3법칙 들어가면 반 정도가 나간다고 했었잖아. 포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은데 제발 좀 포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남들도 어려워. 어떻게 어느 누가 가르쳐도 어렵다. 볼 때는 알 것 같아요. 안 풀리네. 그래서 이건 좀 참고 이겨내야지. 그래서 얼마 전에 엊그제 벌거벗은 세계사 그 프로를 보는데 사마이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 삼국지를 통일한 사람은 강한 예들인 조조나 송건이나 유비가 아니라 결국은 살아남는 자인 사마이가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삼국지를 읽으면서 쌤은 항상 조조가 되고 싶어 했었거든. 막 그런 능력을 갖고 싶었고 그런 카리스마를 갖고 싶었는데 내가 추구하던 방향은 사마이였구나. 쌤 항상 막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그 이야기 좀 하잖아. 그래서 이제부터 조조를 버리고 사마이가 되기로. 그래서 친구들도 좀 강한 자가 되기보다는 살아남는 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교재 문제, 1일 테스트 부분하고 3주차 내용은 쌤이 좀 뒤에 지금 뽑아왔으니까 같이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우선 지난 시간 때 배웠던 내용, 너네 교재도 이거 안 풀렸어? 예제 문제. 교재를 안 가지고 왔어, 오늘? 제출했어? 운동의 법칙은 깨끗하네요. 누구 책입니까? 준혁이. 승현이도 세 문제만 했네요. 깨끗하네요.
책을 핀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요, 친구들? 규리 거였어? 네. 어머, 아름다워라. 어머, 열어본 흔적도 없네, 열어본 흔적도. 자, 쌤하고 같이 52페이지 예제 1번부터 이야기하는데 1번부터 6번까지는 친구들이 좀 수월하게 이렇게 가실 수 있으니까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때 일산법칙에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할 때 어떻게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두 물체들 사이에 힘을 주고받았는데 하필이면 한 물체에서 나타나는 합력 알자힘이 0이 되어서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작용 반작용의 힘과 누구를 구별하는 문제다? 평형관계에 있는 힘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언어 문제야, 언어 문제. 같이 봐봅시다. 예제 1번. 철수와 민수가 같은 크기의 힘을 용수철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답니다. 그럼 용수철을 이렇게 네모로 그리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자, 민수가 용수철을 F라고 하는 힘으로 F민이라고 한다면 반작용은 누구야? 민수가 용수철을 잡아당겼으니까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야 되겠죠. 용수철이 민수를 잡아당기는 힘. 자, 이번에는 누구냐? 철수가 용수철을 잡아당겼대. 반작용은 용수철이 철수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죠. 자, 1번 갑니다. 철수가 용수철을 당기는 반작용은 뭐라고 쓰면 돼? 용수철이 철수를 잡아당기는 힘. 예, 글자로 쓰는 게 귀찮아가지고 안 하신 거죠? 그쵸? 두 번째, 민수가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반작용은 용수철이 민수를 잡아당기는 힘. 쌤, 진짜 이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나와요. 수능에도 나오고요. 내신에도 나와요. 할만하지 않냐, 이쪽? 글 쓰는 게 더 귀찮아서 그렇지? 그치? 3번, 철수가 용수철을 당기는 힘과 평형관계에 있는 힘은 누구야? 민수가 용수철을 당기는 힘. 이들의 관계가 무슨 관계? 평형관계. 그래서 쌤이 1번부터 6번까지는 친구들이 그래도 운동의 법칙에서 살아남아 있으면 버리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난 이것만 풀어도 절반 이상이 된다는 소린 거야. 그죠? 두 번째, 질량이 5kg인 물체 A가 수평면에 놓여 정지. 그럼 우리 힘 한번 표현 한번 해봅시다. 5kg짜리가 정지해 있답니다. 그럼 합력할 자임이 얼마가 되겠구나? 0이 되어서 정지한 녀석이 운동 상태, 정지를 계속 유지하겠구나. 그래서 아래쪽으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이름은 중력이겠지만 이거는 학교 내신에서 쌤한테 꼭 물어보셔야 돼. 쌤, 그러면 중력의 반작용은 중력 이렇게 써도 되나요? 라고. 근데 보통 중력의 반작용을 중력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죠.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도 중력,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도 중력. 그래서 아마 반작용 쓰라고 하면 중력이라고 쓰기보다는 어떻게?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과 반작용은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계속 주어 목적어를 뭐 해주시면 돼? 바꾸어 주시면 될 거예요. 이 녀석 왜 정지해 있을까? 잘 모르겠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얘랑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이 있었어. 그러면 이 힘을 줄 수 있는 건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붙어있는 땅바닥이야. 그래서 수평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보고 무슨 힘? 수직, 강력, 노멀, 포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도 수직항력이고요.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도 수직항력이랍니다.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얘들은 무슨 관계? 평형관계. 그래서 수직항력을 N으로 이야기한다면 N은 얼마만큼? 50N이구나, 50이구나. 자, 갑니다.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평형관계에 있는 힘들이 있으니 합력 알짜힘이 0이겠죠. 0 쓰기가 귀찮아서 숙제 안 하신 거죠? 2번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 50N. 3번 A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은 얘인 거지. 근데 크기는 작용 반작용이니까 얼마? 얘가 50이니까 얘도 50N이겠죠.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은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은 뭐라고 써야 돼? 물체 A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5번 A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의 반작용은 뭐라고? 바닥면이 또는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 얘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계속 주어 목적어 바뀐다. 평형관계 힘 말고 작용 반작용은 A에 작용하는 중력과 평형관계에 있는 힘은 무슨 힘? 수직항력이라고 쓰셔도 되지만 정확하게는 바닥이 수평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2번하고 3번은 지난 시간 때 우리가 기본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 보여준 예제하고 푸는 게 지금 똑같아. 그래서 한 번 더 연습해 보시라고 일부러 좀 예제 형태의 과제를 내줬는데 안 내오시고 나 삐졌어 이제. 나 소심하거든. 자, A하고 B 살펴봅시다. 다 정지해 있고요. 이렇게 두 물체가 있을 때 어디부터 분석하는 게 편하다라고 이야기했어? 그치, 위나 제일 아래. 만약에 매달려 있으면 아래가 편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같이 쌓아져 있으면 위에. 왜? 힘의 개수가 제일 작은 쪽부터 뭐 해라? 분석해야 된다. B에 작용하는 중력,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mg라고 이야기한다면 얘의 반작용은 B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작용 반작용. 그런데 이 녀석은 뭐하고 있어? 합력 알짜힘이 0이니까 위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는데 얘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건 A네. A가 B를 떠받치면 B도 A를 누르겠네. 그 힘의 이름은 수직항력이고요. MB라고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다른 힘 더 이상 없네. 수직항력 B와 중력은 무슨 관계구나? 평형관계구나. 그래서 B는 계속 뭐 할 수 있다? 정지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고요. 자, A 녀석 살펴보니까 A도 지구랑 주고받고 있는데 A는 질량이 2m이니까 얼마만큼? 2 맞지. 그래서 A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작용 반작용. 이제 조심해 주셔야 돼. A 입장에서는 B가 A를 누르는 힘과 누가 있어 또?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두 개의 힘 때문에 그치, 아래로 운동해야 되는데 바닥이 방해하고 있으니까 바닥과 또 힘을 주고받고 있겠지. 누구는? A는. 그래서 A가 바닥을 누르면 바닥도 A를 떠받치는 힘이 있겠지. 우리는 이 힘이 수직항력인데 A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니까 NA 이렇게 이야기해보자고요. 그러면 A에 작용하는 바닥과 주고받는 수직항력과 B와 주고받고 있는 수직항력과 지구와 주고받고 있는 중력 이 세 개가 합력 알짜힘이 0이 되는 무슨 관계? 평형관계가 되기 때문에 B도 정지할 수 있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니까 B는 MB와 MG가 같은 거고 A 수직항력은 MB에다가 누구? 중력만큼이구나. 근데 MB가 MG니 땅과 주고받는 바닥과 주고받는 수직항력은 얼마만큼? 3mg가 되는구나.
그래서 계속 구분해 주시는 거야.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두 개는 평형관계.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하나, 둘, 세 개는 평형관계. 자, 예제 3번. 알자 힘의 크기는 얘도 평형관계고 이것도 평형관계니까 다 알자 힘은 0이죠. 두 번째,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 이거 이야기하네. 그쵸? 힘의 크기는 얼마만큼? mg만큼이겠죠. A가 B에게 작용하는 이 힘의 크기 얼마만큼? mg겠지. 왜? 2번, 3번은 무슨 관계에 있는 힘이니까? 작용, 반작용의 관계에 있는 힘이죠. 4번, A가 수평면을 누르는 이 녀석의 크기는 얼마만큼이었어? 3mg만큼이었었고요. 마찬가지로 4번과 5번의 관계가 무슨 관계 또? 작용, 반작용이지. 주어 목적어 바뀌어져 있죠. 6번,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관계는 이 두 개를 합치면 합력이 0이 안 되지. 이러면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래서 얘는 표현을 하려면 수직항력 A와 중력 A와 B가 누르는 힘 세 개의 관계가 평형이다 해야 되는 거지. 세 개 중에 둘만 이야기하면 평형관계가 아닙니다. 합력이 0이 아니니까 아무 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6번은 X. 자, 4번. 그림은 드론에 연결된 질량 M인 상자가 공중에 정지해 있답니다. 정지가 또 관건인 거죠. 합력 알자 힘이 얼마가 되겠구나? 0이 되겠구나. 그럼 두 개 이렇게 그려봅시다. 얘는 드론이야. 이 물체라고 할까? 얘 물체. 드론이니까 얘는 드론. 드론. 이 위에는 드론이야. 드론이 정지해 있으면 물체도 정지해 있겠죠. 그러면 드론도 합력 알자 힘이 0이고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 알자 힘도 0이겠지. 그래서 드론에 작용하는 중력이 0이 아니고 합력 알자 힘이 0이 되는 거죠. 질량이 있는데 어떻게 중력이 0 되겠어? 질량이 있으면 무조건 중력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X. 2번. 상자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크기는 얼마? 물체도 상자라고 돼 있네. 상자도 정지해 있으니까 합력 알자 힘 0 돼야 되시겠죠. 자, 그래서 X. 3번. 상자에 작용하는 중력과 드론이 상자에 작용하는 중력과 드론이 상자를 무슨 힘인지는 알 필요도 없어. 드론하고 상자 사이에 무슨 힘을 주고받는구나. 그치? 무슨 관계? 두 개가 평형 관계니까 정지해 있을 수 있었죠. 합력 알자 힘이 0인 관계니까. 쌤, 드론이 상자한테 작용하는 힘을 알고 싶어요? 알 필요 없어요. 전기력이 됐을 수도 있고요. 마찰력이 됐을 수도 있고 수직항력이 될 수 있고 자기력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거다. 자, 그래서 3번은 5네요. 드론이 상자에게 작용하는 힘 이거네. 얘와 상자가 드론이 상자한테 힘을 작용했으면 반작용은 상자도 드론한테 힘을 작용했겠죠. 무슨 관계? 작반.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 있잖아. 그래서 X지 평형관계가 아니고 이들은 작용 반작용이 돼야 될 테니까. 자, 예제 5번. 질량이 2kg인 물체 A가 실에 매달려서 정지해 있답니다. 정지 동그라미. 합력 알자 힘 얼마? 0 돼야 되겠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BB. A 입장에서는 지구랑 중력을 20N만큼 주고받는데. 근데 왜 정지해 있겠어?
우선 실에 매달려 있으면 무조건 실의 중심 방향으로 텐션, 장력 표현시켜 버리세요. 얘는 장력하고 중력 말고 다른 힘은 없겠네? 이들은 무슨 관계가 되니까? 평형 관계가 되니까 뭐 하겠구나? 정지해 있을 수 있구나. 합력할 자 힘이 0이구나. 그래서 장력을 T라고 한다면 장력 T는 얼마? 20N. 자, 갑니다.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20이죠. 중력 가속도가 10이고 질량이 2kg니까 20N이고요. 2번 물체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이 A야. 그래서 물체하고 A 사이에도 무슨 힘을 주고받아? 작용 반작용의 힘을 주고받겠지. A가 물체한테 힘을 주면 물체도 줄한테 힘을 주겠죠. 지금 A는 줄이야, 줄. 자, 그래서 물체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 20. 왜? 평형관계였으니까. 2번하고 3번은 2번하고 3번이 아니구나.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은 얘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지. 아니다. 죄송. 2번 앞에 물체가를 빼버리자. 미안해. 실이 A 아니야. 물체를 빼버려. 2번 물체가 A를 당기는 힘이 아니고 물체가를 빼고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이야기할 때 줄이, 실이. 그래서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물체가를 줄이고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 20N.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은 A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4번 A가 실을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실이 A를 당기는 힘. 물체 A에 작용하는 중력과 평형관계는 장력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 오케이? 뭐 수식보다는 계속 언어를 써야 되다 보니까 그게 더 짜증나는 것이고요. 가장 아마 친구들이 운동 일삼법칙에서 내신에 비슷한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큰 게 6번과 같은 형태들. 한 물체는 애들이 쉬워해가지고 잘 나오지 않고요. 보통은 두 물체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물체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럼 물체 A와 물체 B 중에 누구부터 분석하는 게 좋다고요? 힘의 개수가 적어 보이는 게 누구야? A겠죠? 그래서 A부터 분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줄이 얘는 위쪽 줄이 Q라고 나와 있고요. 아래쪽 줄은 P라고 나와 있네요. 자, 들어갑시다. 정지해 있으니까 우선 중력 아래쪽으로 얼마만큼? EMG만큼. 그럼 반작용은 A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겠지? 따지지 마. 그냥 장력 있네. 장력. 실의 중심 방향으로 장력. 실의 중심 방향으로 장력 그냥 표현해버려. 표현해 놓고 봐. 얘는 장력하고 중력 말고 없겠네. 근데 합력할 자 힘이 0 돼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TP, P랑 A 사이에 주고받는 저 장력의 크기가 얼마구나? EMG구나. 왜? 이들은 무슨 관계니까? 평형관계니까. 이해되시죠? 동일한 줄이기 때문에 얘가 TP면, 크기가 TP면 얘도 얼마만큼? TP야. 그래서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얼마만큼? TP가 작용하고 B 입장에서는 누구도 작용하는 거야? 지구랑 주고받고 있는 MG도 뭐 하는구나? 작용하는구나. 그럼 B 입장에서는 MG, 장력, 위쪽 장력 세 개가 무슨 관계가 돼야 돼? 평형관계가 돼 주셔야 되겠네.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니까 평형관계에 있는 힘의 관계 TQ는 크기가 얼마만큼?
mg에다가 누구 아래쪽에 걸리는 장력 TP만큼. 근데 TP가 2mg니까 TQ는 얼마? 3mg가 되겠구나. 자, 맞는 거 찾아봅시다. P가 A를 잡아당기는 힘. P가 A를 잡아당기는 힘. 얘죠. 그러니까 힘의 크기 얼마? 2mg. P가 B를 잡아당기는 이 힘인 거죠. 같은 줄에서는 힘의 크기가 항상 같게 나타나. 그래서 얼마? 2mg.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TQ는 얼마만큼? 3mg. 4번 P가 A를 잡아당기는 힘과 반작용의 관계는 조심해 주셔야 돼. 얘와 얘가 작용 반작용이 아니야. 왜냐면 두 물체가 아니고 얘와 얘는 줄을 통해서 세 물체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P와 A 사이에 주고받고 있는 반작용은 A가 P를 잡아당기는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줄한테 있어야 돼. P한테. B도 마찬가지야. B도 줄하고 힘을 주고받고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 P와 A 사이에 주고받고 있는 힘, 얘도 장력. B와 P 사이에 주고받고 있는 힘, 얘도 장력.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자, 그래서 P가 A를 당기는 힘과 반작용은 A가 P를 당기는 힘,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되겠죠? 주어 목적어 또 바뀌어. 5번 P가 A를 당기는 힘과 평형관계는 누굽니까? 지구가 A를 잡아당기는 힘, A의 중력이겠죠. 5번 했고 6번 Q가 B를 당기는 힘과 반작용. Q가 B를 당겼으면 누구? B도 줄 Q를 잡아당기는 힘이 반작용이겠죠. 주어 목적어 바뀌면 돼. 그래서 6번 B가 Q를 당기는 힘. 7번 Q가 B를 당기는 힘과 평형관계에 있는 힘은 누구하고 누가 있어? P가 B를 잡아당기는 힘과 지구가 B를 당기는 힘, 중력, 이 두 개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B에 작용하는 중력과 P가 B를 잡아당기는 힘 두 개가 누구랑? TQ와 평형 관계이다. 지금 표정들을 보시면 운동 일삼법칙 쌤이 굉장히 쉽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강조를 하는데 표정을 야 이것도 어려운데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좀 이해 안 되십니까? 이쪽 부분들? 말하는 게 쓰는 게 더 귀찮지. 승현이 이거 좀 이해하겠어? 이 문제들? 이해 안 된 부분은 어디에서 이해가 좀 안 돼? 그 힘을 표현할 때 화살표의 기준이 뭐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때 쌤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 작용 반작용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든. 예를 들어 5개념이 생길 수밖에 없어. 아마 이런 그림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야.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시중 문제집에서. 왜? 얘는 도대체 물체한테 작용한 건지 바닥한테 작용한 건지 알 길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힘을 받는 물체 안의 작용점을 표현해야지. 얘는 이 물체 A가 받는 힘이구나. 그래서 힘을 받는 물체 안에 예를 들어 A가 B한테 힘을 주었대. 그러면 힘을 받는 대상이 누구야? B지. 그럼 작용점을 화살표 똥꼬를 B한테 넣어서 표현하라는 거야. 이게 연습이 잘 돼 있어야지 작용 반작용과 평형관계가 잘 보이고요. 운동 2, 3법칙에서 힘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A한테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건 누구지? 붙어있는 바닥밖에 없네. 땅이 A한테 힘을 줬으니 A도 땅한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주겠지. 그러니까 이건 쌤이 땅한테 넣어버리잖아. 작용, 반작용. 그래서 작용점을 힘을 받는 물체 안에 표현하는 연습들을 친구들이 해주셔야지 오개념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교과서나 시중 교재는 중력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뭐야? 땅하고 주고받는 수직항력인 건지 중력인지 어렵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넣어서 중력이면 무게면 얘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니까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얘가 반작용이겠네.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1~3법칙에서 이런 작용점을 넣어서 연습을 해야지 2~3법칙에 대한 내용도 친구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힘을 넣었는데 합력할자임이 0이 안 되는 상황만 연출되다 보니까 연습하는 건 결이 똑같습니다. 자, 예제 7번부터 예제 14번까지는 운동 2~3법칙이고요. 어디 외웠나 한번 볼까? 규리야. 합물체의 운동은 전체 할자임, 전체 가속도, 강물체의 할자임,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구하는 순서예요. 라고 말하려고 했죠. 이게 외워져 있어야지 그 순서에 입각해서 나 다음 차례에 뭘 구해야지 이게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BT 그래프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것처럼 구구단처럼 외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얘도 좀 외우게 쌤이 하는 부분입니다. 자, 7번 문제 살펴보니까 얘도 오개념이 생길 수밖에 없어. 왜냐면 작용점을 A가 받는 건지 아니면 내가 받는 건지 표현을 잘 안 시켜놨잖아. 그러면 이런 표현도 A는 지금 2kg고 B는 3kg인데 내가 A를 오른쪽으로 힘을 줬어. 그럼 받는 게 A니까 넣어야지.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밀어버린 거잖아. 그럼 나중에 이게 헷갈린다고. 이게 누구랑 반작용이지? 이게 평형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헷갈려 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A한테 힘을 줬으니까 A도 나한테 힘을 줬겠지. 이들은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이겠지. 얼마의 힘을 줬다라고 이야기했어? 16턴. 자, 갑시다. 이랬더니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였다네. 이거 한 물체로 이야기할 거야. 그 다음에 승현아, 괜찮으니까 승현이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굉장히 그런 질문들 해주세요. 수업 끊는 거 아니야. 수업 도와주는 거야. 친구들이 여기에서 막혀있네? 그러면 이거 좀 더 설명하고 이쪽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해야지. 자, 한 물체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한 물체야. 그럼 A와 B 사이에 나타나는 힘은 원래 작용 반작용이었었잖아. 근데 한 물체로 취급을 해버리니까 이 A와 B 사이에 주고받고 있는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가 돼버리니 전체 알자임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외부에서 얼마의 힘이 작용했지만 따져버리면 돼. 물체들 사이에 나타나는 힘은 고려할 필요 없다. 언제? 전체 알자임 처음 구할 때. 그래서 첫 번째 전체 알자임 얼마? 얘밖에 없죠. 16턴. 두 번째 갑니다. 전체 가속도. 쌤이 5라고 하는 가속도로 간다면 내 눈, 내 코, 내 다리 다 가속도가 얼마겠어? 5겠지. 전체 가속도가 5라면 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도 다 가속도가 얼마? 5라는 소리야. 이 말은 전체 가속도가 A라는 건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 다 뭐하는구나? 같구나. 자, 그래서 전체 질량을 살펴보니 우리는 얼마만큼? 5kg짜리가 얼마의 힘을 받고 있죠? 16턴의 힘을 받고 있으니 전체 가속도가 얼마? 초당 2m씩 빨라지는구나. 오케이? 세 번째 누구 구한다 그랬어? 강물체의 알짜 힘 구한다 라고 했었지.
즉 A와 B의 각각의 알자 힘을 구하는데 우리는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알자 힘 합력은 질량의 누구의 곱? 가속도의 곱을 통한다. 그럼 B 역시 마찬가지인 거지. B의 알자 힘을 우리는 살펴보겠다라는 건 누구? B의 질량의 B의 가속도인데 A와 B의 가속도가 뭐 해버려? 같아버리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계산이 빨리 들어가는 친구들은 어떻게? A와 B의 알자 힘의 B는 질량의 B로 나눠 먹는구나. 그럼 얘도 전체 알자 힘이 10인데 질량의 B가 2대 3이야. 알자 힘의 B가 2대 3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 녀석은 A의 질량 2에다가 A의 가속도 2니까 전체 알자 힘의 방향으로 누구? 4N. B는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6N. 합치니까 오른쪽으로 10N. 마지막 네 번째,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죠. B는 왜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서 운동할까? 누가 힘을 줄 수 있었겠어? 그치, 붙어있는 A. 항상 붙어있는 녀석이 힘을 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A가 B한테 힘을 주는데 알자 힘이 오른쪽으로 나타났다는 건 A가 B한테 오른쪽으로 줬겠구나. 그럼 A가 B한테 힘을 줬으니 반작용은 B도 A한테 힘을 주겠구나. 그런데 B는 이 힘밖에 없네. 이 힘이 알자 힘이래. 그래서 너는 얼마? 6이구나. 힘의 이름은 접촉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나타나니 수직 항력이겠지만 보통은 A가 B를 미는 힘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그럼 얘가 6이면 얘도 6이죠. 그래서 A는 내가 준 10N과 B가 왼쪽으로 준 6N을 합쳤더니 A는 오른쪽으로 4N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가 전체 알자임, 전체 가속도, 각물체의 알자임,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순입니다. 쌤, 딱 우리 11번까지만 풀고 이렇게 좀 쉬었다 갈 거니까 그래도 지난번 한번 개념 때 듣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가니까 좀 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쌤이 이 전체에 1번, 2번, 3번, 4번의 순을 강조하는지. 왜냐? 1번을 구해야지만 2번을 구할 수 있고 2번 가속도를 구해야지만 알자 힘을 구할 수 있고 알자 힘을 알아야지만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알아낼 수 있거든. 그래서 네 번째가 가장 최종적인 단계야.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그래서 가끔씩 이런 친구들이 있어. 이 힘을 먼저 구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 왜? 가장 마지막에 구해져야 되거든. 수직 항력이든 장력이든 이런 형태들이. 예제 8번도 우리가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예제 8번. 자, 예제 8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물체 A에 B를 올려놓고 힘을 가했대. 그럼 정확히 얘도 저 교과서 지금 문제에서 표현된 거 말고 우리가 정확히 표현 한번 해봅시다. A 2kg, B 3kg. 힘의 작용점을 힘을 받는 물체 안에 넣어버리세요. 내가 B한테 오른쪽으로 힘을 줘버린 거야. 얼마로? 10N을. 그럼 그에 대한 반작용은 B가 나에게 힘을 줬겠지. 근데 한 물체처럼 취급할 수 있네. 왜? 같은 가속도래. 미끄러지지 않았대. A와 B는. 자, 갑니다. 전체 알자임 얼마? 10N. 2kg, 3kg니까 전체 5kg이고요. 알자임이 10N이니까 전체 가속도가 2라는 사실은 A와 B의 가속도 역시 얼마? 2.
A의 질량 알고요. A의 가속도 알기 때문에 누구? 저 A의 R자 힘은 얼마가 되겠군요? 4N이. B의 질량 3이고요. B의 가속도 전체 가속도 2일 테니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6만큼. 쌤 지금 이제 진도에 연연 안 할 거야. 이해시키고 넘어갈 거야. 원래는 내 목적은 한 일가 에너지나 연력학까지 나가겠다라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냥 수업만 쭉 나가버리면 상대론까지 해서 역학 파트 끝낼 생각이었었거든. 의미 없음이야. 등가속도 운동과 운동의 법칙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뒤에 부분들은 계속 그러면 친구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어. 이해시키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진도가 좀 늦게 되더라도 문제 하나하나 다 좀 풀면서 같이 보면서 넘어갈 거야. 대신 너네도 쌤한테 이해 안 되는 부분들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셔야 돼.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 이제 느낌 오시지? 나만 모르는 게 아니구나. 다 같이 모르는구나. 쌤의 욕심이 너무 과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항상 극상위만 추구하는 좀 경향성이 있거든. 초엘리트 집단을 항상 만들고자. 엘리트가 아니어도 돼. 중상 이상이면 돼. 목표 수정. 자, A의 가속도의 크기. 안 했구나. R자 힘 했으니까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A 오른쪽으로 힘 받았네? R자 힘 생겼네? 왜? A 오른쪽으로 누군가 힘을 줬겠지. 그러면 붙어있는 B가 A한테 줬을 테니까 A도 B한테 힘을 주겠네? 작용, 반작용. R자 힘 4.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 R자 힘 6. 그래서 너는 얼마?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4겠죠. 그럼 얘가 4면 얘도 얼마만큼? 4겠죠. 물론 힘의 이름은 정지마찰력이라고 하겠지만 알 필요 없습니다.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 2.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 2. A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얼마? 4. B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는 얼마? 6. A가 B에게 작용하는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은 얘죠. 그래서 방향은 왼쪽으로 4N. B가 A한테 주는 힘은 오른쪽으로 4N. 그래서 계속 작용점 넣어서 지금처럼 하나씩 이렇게 계속 하시면 어느 순간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을 테고요. 자, 예제 9번 넘어갑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본 개념 4번째에서 쌤이 설명한 부분이고요. 실 A와 실 B가 있대. 실 A, 실 B. 그 다음에 B, A 3kg, 이 녀석 2kg를. 따지지 마. 쌤,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제일 나중에 구하라면서요. 줄 연결되어 있으면 무조건 중심 방향으로 나타난다. A하고 줄 A가 묶여있네. 너도 중심 방향으로 나타나. 오케이? 그럼 B가 물체 B를 잡아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물체 B가 줄 B를 잡아당기는 얘가 작용 반작용이야. 줄 B가 A를 잡아당기는 반작용은 A가 줄을 잡아당기는 이게 반작용이야. 쌤, 작용점 안에 표현하라면서요. 줄은 부피가 없다 보니까 저걸 넣어버리면 더 복잡해지니까 일부러 뺀 것뿐이야. 자, 한 물체네. 로롱. 전체 R자 힘 얼마?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얘는 볼 필요 없다라고 했었어. 외부에서 나타나는 힘만 보면 되니까 몇 뉴턴?
20뉴턴. 아, 전체 알짜 힘 얼마구나. 20뉴턴이구나. 전체 알짜 힘이 20뉴턴인데 전체 가속도는 질량이 5kg짜리가 20뉴턴의 힘을 받고 있었으므로 가속도가 얼마가 되겠구나? 4m/s 제곱이 되겠구나. 전체 가속도는 누구의 가속도? 부분인 A와 B의 가속도와 뭐하겠구나? 같겠구나. 그래서 B의 알짜 힘은 전체 알짜 힘의 방향인 오른쪽 방향으로 B는 질량이 3이고요. 가속도가 4가 되니 얼마? 12뉴턴. A는 질량이 2이고요. 가속도가 얼마? 4이기 때문에 8뉴턴. 내가 지금까지 구한 게 잘못됐는지 보려면 둘이 합쳐보면 돼. 20 나왔네? 이건 맞는 거야. 계산 실수도 없는 거야. 그럼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이 장력이 12뉴턴인데 이게 알짜 힘의 역할이구나. 얘가 10이니까 얘도 10이겠지. 그래서 A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20, 왼쪽으로 12. 합치니까 8 나오죠. 자, 9번.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다 얼마? 4. A와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 A는 8뉴턴, B는 12뉴턴. 실 A가 A를 잡아당기는 힘 얼마? 20뉴턴. 실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 실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 얘죠. 12뉴턴. 실 B가 물체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얘죠. 12뉴턴. A가 실 B를 잡아당기는 힘, A가 실 B를 잡아당기는 힘 이거지.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래서 4번하고 몇 번이? 6번이 작용 반작용의 힘이라는 거야. 4번, 6번 작용 반작용. 5번하고 7번도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 있네.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이니까 7번도 12가 될 테고요. 자, 예제 10번. 똑같은 형태인데 친구들이 이런 형태로 있으면 힘들어해. 문자에 대한 형태로 있으면. 근데 문자도 그냥 우리가 숫자 계산하듯이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될 테고요. 자, 첫 번째 가의 케이스 살펴보니까 M짜리 물체하고 3M짜리 물체가 수평면에 다음과 같이 놓여져 있었고요. A, B래. 그 다음에 이 녀석을 B한테 F라고 하는 힘을 준 거야. 그럼 B도 나한테 F라고 하는 힘을 주겠죠. 전체로 보니까 이게 그럼 전체 알짜 힘 얼마? F죠. 그럼 전체 가속도 구해봅시다. 전체 가속도는 A의 가속도, B의 가속도와 같고요. 전체 질량이 얼마? 4m인데 힘이 얼마? F랍니다. 4m분의 F만큼. 그럼 강물체의 알짜힘 FA는 A의 질량에다가 A의 가속도를 곱하면 되는데 A의 질량이 얼마? M이었었고요. A의 가속도가 4m분의 F니까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얼마? 4분의 F. 어느 쪽 방향? 전체 알짜 힘의 방향으로 4분의 F. 이제 이렇게 가셔도 돼. 전체 알짜 힘이 F인데 1대3으로 나눠 먹어야 되겠지. 질량 B하고 비례한다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1대3으로 나눠 먹을 수밖에 없어. 자, B도 얼마? 4분의 3F. 장력 무조건 어느 쪽으로? 실의 중심 방향으로. 아, 이 장력이 무슨 역할을 하는구나? A의 알짜 힘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장력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F. 그럼 B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F, 줄이 B를 잡아당기는 힘 4분의 F. 합쳐서 4분의 3F. 그래서 물체와 물체 사이에 나타나는 장력이 4분의 F구나. 자, 기억번.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 4m분의 F.
B의 가속도도 4n분의 F. 니은번 가에서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얼마? 4분의 F. 실이 B를 당기는 힘이지. 나에서 살펴보니까 나는 이 녀석이 더 이상 장력이 있어 없어? 끊어져 버렸으니까 없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무슨 운동하는 거야? 처음 상태가 운동하고 있었고 합력할자 힘이 0이네? 힘이 없네? 그러니까 얘는 등속 운동을 하겠지. 그래서 디귿번 5. 리을번 B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3배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B 입장에서는 이제 혼자 힘을 다 먹네. F를. 아까는 4분의 3F만 먹었는데 지금은 F만큼 먹었으니까 몇 배 증가한 거야? 3분의 4배 증가한 거죠. 그래서 리을번 X. 3분의 4배 증가한 거니까. 자, 마지막 예제 11번 하고 좀 쉬었다 갈 테니까. 아니다. 잠시 쉬었다 갈 테니까 좀 잠 오신 친구들 좀 잠 좀 깨시고요. 그 다음에 좀 집중 안 되고 잠 올 때 그래 알았어 말 안 하고 빨리 나갈게. 조금이라도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